간단한 문제입니다. 네모 안에 어떤 수가 들어갈까요? 40이겠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36 더하기 47은 36 더하기 네모 더하기 7입니다. 똑같다는 등호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하지 않고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36이 보이시죠? 오른쪽에도 36이 있습니다. 등호는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다는 것이므로 왼쪽에 있는 36과 오른쪽에 있는 36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7은 네모 더하기 7과 같죠? 따라서 네모에는 40이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도 등호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똑같아야 합니다. 36 더하기 40 더하기 7은 네모 더하기 7입니다. 그 7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36 더하기 40은 네모가 되겠죠? 따라서 두 번째 네모에는 76이 들어가겠습니다. 76 더하기 7은 밑에 있는 네모가 되겠죠? 따라서 밑에 있는 네모는 83입니다. 등호의 성질은 계산한 결과가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아래까지 모두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과목이든 반복하는 것이 공부의 비법입니다. 어느 분야의 달인이 된다는 것은 똑같은 과정을 반복했기 때문이죠. 어떤 과목에서 달인이 되고 그 과목에서 문제집 한 권을 선택하여 그 문제집을 10번 반복해서 푸는 것입니다. 문제집을 10권 사서 한 번씩 풀어보는 것과 문제집 한 권을 사서 10번씩 푸는 것은 한 권을 10번씩 푸는 것이 10배 이상 좋습니다. 반복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모든 과목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10번 반복해서 보십시오. 일과를 10번 보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일과를 20번 보십시오. 가장 훌륭한 방법은 일과를 통째로 외우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23 더하기 48은 23 더하기 네모 더하기 41입니다. 등호로 연결되어 있죠? 등호 왼쪽에 23이 보이고 등호 오른쪽에도 23이 보입니다. 그 23을 제거하게 되면 48은 네모 더하기 41입니다. 따라서 네모에는 7이 들어갈 것입니다.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도 등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 결과가 같아야겠죠? 그런데 마지막 뒷부분에 41이 공통으로 있으므로 41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23 더하기 7과 네모가 남았습니다. 따라서 밑에 네모에는 30이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도 역시 등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30 더하기 41은 71이므로 마지막 빈칸에는 71이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눈으로 한번 풀어보십시오. 등호가 있죠? 등호의 왼쪽과 오른쪽은 계산 결과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잘 관찰해 보십시오. 왼쪽에 7 더하기 8이 있고 등호 오른쪽에는 8 더하기 7이 있죠. 7 더하기 8하고 8 더하기 7은 똑같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해야 될까요? 그것을 계산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것을 계산할 필요성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7 더하기 8과 8 더하기 7을 제거하고 그것들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나요? 5 더하기 6은 네모가 남겠죠? 따라서 네모는 11입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시는 모든 부모님과 초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계속해서 자녀를 응원해 주시고요. 초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은 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초등학교 2학년이라면 수학 문제를 하루에 8문제 이하로 푸는 것이 좋습니다. 8문제 이하로 푸는 것이 좋다고 제가 추천하면 부모님들은 걱정이 쌓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충해줄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같은 문제집을 10번 푸는 것이죠. 문제집 한 권을 사셔서 한 페이지를 복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푸시고요. 그 다음날 똑같은 페이지를 복사해서 다시 푸십시오. 자녀는 어제 풀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자신감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흥얼거리면서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날 똑같은 페이지를 복사해서 다시 푸는 것입니다. 자녀는 자신감이 넘쳐올 것입니다. 이거 또 풀어요? 하면서 아주 가볍게 풀 것입니다. 3번 반복해서 푸는 사이에 자녀가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조금만 공부해도 된다는 것과 자신감,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얻은 거죠. 똑같은 과정을 반복할수록 달인이 된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아이들은 지금 똑같은 문제를 풀면서 자신감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문제를 계속 들이대면 자녀는 기가 죽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문제 8문제 이하로 푼다면 자녀는 자신감이 넘쳐오를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수학 문제 푸는 것에 대해서 실증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욕심을 내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시각에서 멀리 내다보고 수학 공부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은 금물입니다. 하루에 8문제면 충분합니다. 집에 복사기 한 대는 필수품입니다. 학년이 높아져도 똑같습니다. 한 문제집을 사셔서 복사기를 통해 같은 페이지를 여러 번 반복해서 풀도록 하십시오.
틀린 문제는 10번 이상 푸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모든 과목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하고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